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이번 주 윤리위원회 개최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관련주들로 장전에 특별한 기사가 없는 가운데 장 출발하고 난 다음에 HLB 관련주의 어떤 기사, 국내 기사를 보면 이번 주 월, 화, 수가 동일합니다. 나노코박스 승인 관련되는 윤리위원회 개최가 언제, 허가 소식, 무소식 요런 어떤 현지 기사들 이 부분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보건당국의 과학기술훈련부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챙겨서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HLB 제약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 이제 기사가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나머지는 동일했고요. 그리고 9시 반에도 이런 흐름들, 그 뒤에도 특별한 기사가 없는 상황이고, 이분이 이제 이 보건부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부 훈련의 웅원칸 이제 차관입니다. 과학기술훈련부. 이제 보건부 산하에 이제 과학기술훈련부가 있고 뭐 백신 생물학적 제재 관리연구소 뭐 이런 데서 이 백신의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루면서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 좀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 6월달 기사를 현지 기사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좀 이 부분에서 의미를 좀 따져보는데, 그래서 이 과학기술훈련부의 이 응웬 아까 그 사진 나왔던 그 차관이 6월달에 이제 올해 6월달에 이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가 긴급 사용 승인 한번 넣었다가 이제 철회를 한번 당하죠. 그 당시도 이제 보건부에도 직접 넣지 않고 판미지 총리에다가 넣어서 총리가 이제 보건부에 해서 이제 회의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철회를 바로 받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삼상 들어가고 초기에 이제 1000명이니까 데이터가 아예 이제 뭐 부족하고 1000명으로는 뭐 이렇게 검증할 수준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응행엔 응옥강 이제 그 보건부 차관 이분도 뭐 박사인데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 안전성, 면역원성, 그리고 보호효과. 요 부분은 이제 작년도 12월 달에도 이제 나노젠의 인터뷰를 하면서도 보호 효능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고, 여기 타이틀 제목이 보시면 보건부가 학관 원칙을 딱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면허를 부여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전성하고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보호 효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 이 이제 차관도 이제 9월, 이 당시 6월 달에는 뭐냐면 1차 접종을 이제 삼상을 그 6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56일이면 이제 2달 정도 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2개월이 있으면 이제 이 표본 관련해서 테스트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이제 7월달, 8월달이었는데 그때 만약에 이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왔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족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윤련에 내라. 그래서 9월 달에 내었는데 9월 말에도 보니까 그 데이터를 받으면서 연말까지는 이제 차관이 뭐 백신을 가질 수 있을 거다. 근데 이제 보호 효능에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중심을 계속 이야기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이제 이 보건과학기술훈련부에서 이제 회의가 있을 거라고 한 것들을 좀 유추해 보면 보호 효능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 뒤에 9월 달하고 다르게 추가적인 확산을 통해서 이 부분의 어떤 데이터를 충분히 될 만한 어떤 부분이 이제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고, 그게 되는 대로 빠르게 이제 개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본래는 11월 20일 정도, 그래서 11월 말 정도 하다가 지금 이제 12월 초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데이터가 연말까지만 나온다라고 하면 올해 어떤 승인 관련되는 부분은 그 뒤로 빠르게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어떤 이번 회의가 뭐 연계된다든지 또 뭐 유야무야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이 긴급 승인보다는 이제 내년도에 3월 달에 모니터링이 완료가 되니까 이제 정식 승인 형태로 뭐 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이 마지막 이제 이 골든 타임의 어떤 시기다. 이런 부분은 어, 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훈련부의 기사들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왜 그런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어느 정도 있는 어떤 분위기가 11월 달에 나왔으니까 이제 빠르게 이제 회의 개최를 지난주도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어떻게 되는지 현지 기사를 계속 한번 주시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 제약 관련되는 어떤 기사가 나왔죠. HLB 제약은 과거에 이제 이 회사가 시트리죠, 시트리. 시트리가 이따가 이제 HLB 그룹 쪽으로 이제 인수가 됐는데, 본래 이제 이 시트리의 김한주 회장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상장이 이제 설립은 1998년도에 뭐 설립하고 난 다음에 R&D라든지 뭐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펩타이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면서 대하제약도 이제 뭐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장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 김한주 회장의 어떤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매각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본래 이 회사가 이제 제네릭 관련되는 부분도 하고 2015년도에 이제 국내에서 이 척추 손해 변성증 관련되는 이 시트렐리 관련되는 부분을 이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보험급여 관련되는 부분들을 그 임상을 통해서 유용성을 이제 불분명하다. 그래서 비급여 형태로 있다 보니까 이제 임상 사상을 이제 그 2019년도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래도 2018년도에 그 임상 사상, 그러니까 사상이란 말은 이제 시판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추후에 이제 하는 이제 임상이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상을 통해서 이거 보험급여를 이제 받아 위해서 이제 하는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이 척추 손해변성증은 대표적인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시트리의 그 대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희귀증에 해당되고요. 이 척추 손해변성증이 잘못 뭐 이렇게 판명받으면 뭐 파킨슨이라든지 루게릭병 이렇게 진단될 수도 있는데, 전체 시장이 그렇게 한국에서는 크진 않아요. 한국에서는 뭐 환자 수가 예전에는 뭐 8,000명 하다가 최근에는 한 4,000명 안쪽이고, 그래도 이제 희귀질환이니까 희귀질환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뭐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대중요법에 표준 치료법이 없습니다. 심하면 뭐 사망까지 이를 수 있고, 이 손해라든지 척수의 병변으로 이제 발생하는 질환인데, 팔다리 뭐 근육 조절 상실에 대해서 불균형과 보행장애, 언해장애 뭐 이런 것들 초래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서 당초는 이제 작년도에 뭐 결과가 나올 걸로 했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2021년 대한 이제 파킨슨병 이상 운동질환 학회에서 이제 포스터 형식으로 이 비교 임상 사상을 결과를 그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성 운동 실조 환자군에서 위약 대비 운동 실조 개선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험급여 등재를 내년도에 이제 추진하게 되면 이 약가가 이 경구용으로 가거든요. 하루에 뭐 2번 정도 하는 구강 이제 붕해제. 그래서 보시면 2017년도에 그 사상을 체결합니다. 2015년도에 이제 시판 허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작년도 12월 달에 이제 끝날 걸로 했는데 이게 임상 진행이 빨리 되지 않아서 2019년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험급여를 미급여를 2018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규모는 한 380억, 60억 정도고요. 자체적인 어떤 공장도 뭐 여기 시트리가 본래 이제 2군데 있고, 이런 또 원료 밀질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수직적인 어떤 부분들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는 이제 이 환자가 한 16만 명, 2조 정도 시장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텀스 시장에서 그 하던 부분이죠. 이걸 이제 HLB 제약이 그 이어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2019년도에 이제 임상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유효성 확인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보험 등재 관련되는 부분이 된다면 1년에 뭐 치료비가 거의 한
900만 원대 이 정도인데 보험약가를 받으면 거의 한 10% 정도만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훨씬 이제 처방의 어떤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이니까 HLB 제약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시장은 이제 오늘도 보면 이제 장중에 좀 빠졌다가 이제 오장에는 좀 반등을 하면서 소폭 이제 그 강보합세 흐름으로 시장이 움직였고 바이오주들 흐름은 오늘도 이제 일부 개별 바이오주들이 바닥에서 좀 강세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제 오미크론 관련되는 이슈와 더불어서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 자체가 바이오 쪽으로 좀 강하게 유입되는데 HLB 관련주들은 HLB도 그렇고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HLB 제야 그 다음에 뭐 HLB 테라피틱스라든지 넥스트 사이언스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흐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좀 약세 흐름으로 갔고, 자, HLB 같은 경우는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하고 개인들은 좀 샀거든요. 근데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전일보다 좀 줄었습니다만 시간의 흐름이 없고, 34,900원. 어제보다 다시 또 이제 한 200원 빠져서 좀 더 내려가면 뭐 3만 원대. 제가 이제 중기 라인으로 본다면 월봉상으로 이제 다음 자리가 여기도 있다고 했죠. 26,000원 자리도 있는데 지금 대비해 가지고는 한 20%더 빠지는 자리가 여기가 이제 차트상으로는 마지막 자리인데요. 이런 자리까지 안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떤 재료가 나오고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12월 달 들어서도 큰 흐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 반영도 안 하고 이 재료가 나와서 있는 부분 해야 된다. 왜냐하면 9월 달 이후에 10월 달, 11월 달에 어떤 재료가 어떤 기대감이 있다가 계속 이제 그 재료들이 지금 반영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으로 지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좀 의미 있는 어떤 재료가 이번 주에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냐가 이번 주 후반에 상당히 뭐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안 나온다고 하면 이제 기대감이 계속 약해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이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자, 이번 주에 베트남 소식과 더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주 후반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